이 땅을 지배했던 인간의 왕국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빌었던 이 신전만 남았죠. 그리고 그 자리엔 새로운 왕국이 자리 잡았습니다. 왕국의 주인은 바로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들이 이 사원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고 살아온 지도 어느덧 1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원숭이들의 아침은 꽤나 분주합니다. 물론 잠꾸러기들도 있죠. 하지만 주행성 동물답게 아침이 가장 활동적입니다. 장난기 많고 호기심 많은 이 원숭이들은 원숭이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다는 마카크 원숭이입니다.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사람들 물건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원숭이들의 사원은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숲이었던 사원 주변은 지난 100년 동안 인간에 의해 도시로 변했습니다. 숲에 살던 원숭이들이 도시 원숭이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환경이 바뀌었다고 원숭이 습성이 어디 갈까요? 야생 원숭이들처럼 서열과 영역이 분명합니다. 사원 안에는 약 1000마리의 마카크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10마리의 힘센 수컷들이 봉건시대 영주처럼 각 무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컷들의 대장이 바로 깔록입니다. 큰 머리가 특징인 깔록은 우두머리가 된 지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대장에겐 대장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야생에선 보통 적을 잘 볼 수 있고 안전한 나무 꼭대기가 대장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선 저 탑과 탑 사이의 중앙 자리가 바로 대장 깔록의 자리죠. 우두머리에겐 늘 도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수컷들이 깔록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 세력들이죠. 이 반대 세력을 이끄는 대장이 바로 차오입니다. 깔록의 라이벌인 차오는 얼굴이 길고 인중에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차오는 깔록의 자리를 빼앗을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깔록과 차오는 서열이 비슷했습니다. 넘버 2와 넘버 3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장이 전기의 감전으로 죽으면서 하루아침에 넘버 2였던 깔록이 서열 싸움 없이 1인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차오는 운 좋게 1인자가 된 깔록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대장 자리를 두고 빼앗으려는 차오와 지키려는 깔록의 싸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원의 펜스 위엔 늘 보초병들이 있습니다. 경계 대상은 사원 밖 원숭이들이죠. 특히 그 사건 이후로 서로 경계가 더 심해졌습니다. 2년 전 로뿌리에서는 처음으로 수백 마리의 원숭이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먹이 부족으로 난폭해진 사원 안팎의 원숭이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 겁니다. 그날 패싸움의 발단은 고작 요구르트 한 병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먹이 때문에 크게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로뿌리가 원숭이 도시로 유명해서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태국인들도 원숭이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갖고 먹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늘 먹이가 넘쳐나서 야생 원숭이들처럼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가 주는 특혜였죠.
사람들이 주는 고열량의 음식으로 원숭이들의 번식력은 야생보다 훨씬 더 왕성해졌고 그것은 폭발적인 개체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먹이를 주던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무리 간의 먹이 싸움도 잦아졌고 오랫동안 서로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왔던 도시 정글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깔록을 노리고 있는 차오는 깔록이 가장 방심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깔록이 혼자가 되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차오 무리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털을 바짝 세운 차오파 수컷들이 깔록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깔록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싸움을 지켜보던 차오가 직접 나섭니다. 깔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몰려드는 차오 무리를 혼자 상대하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결국 혼자 싸우던 깔록이 후퇴합니다.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한 차오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자신의 힘을 한껏 과시합니다. 원숭이 무리에서 우두머리는 먹이뿐 아니라 모든 암컷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두머리의 권력입니다. 깔록을 밀어낸 차오는 깔록의 암컷과 보란듯이 교미를 한 후에 자신이 새 우두머리임을 우리 원숭이들에게 각인시킵니다. 반면 싸움에서 진 깔록은 암컷에게 그루밍을 해주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숭이들에게 그루밍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생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루밍을 받는 동안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또 암수 사이에서는 애정 표현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런데 엄격한 서열 사회인 원숭이 무리에서 그루밍은 또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특히 서열 낮은 원숭이들은 서열 높은 원숭이들에게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그루밍을 해줍니다. 그것은 복종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혹시 싸움에 휘말릴 때 내 편이 돼달라고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그루밍은 힘 약한 원숭이들에겐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깔록이 싸움에서 진 후 서열 높은 암컷들에게 그루밍을 해줬던 것도 다 자기 편을 만들어가는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우두머리가 된 차오는 이제 깔록을 경계합니다. 반격의 기미가 있는지 살펴보지만 깔록은 그저 그루밍만 하고 있습니다. 깔록은 지금 속내를 숨긴 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차오가 우두머리가 된 지 어느덧 한 달이 돼갑니다. 요즘 차오가 지배하는 사원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차오는 사원의 원숭이들을 오직 힘으로만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위에 거슬리면 암컷들도 차오에게 무사하지 못합니다. 반면 깔록은 조금씩 무리 원숭이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원숭이 무리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지를 얻는 방법은 바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지고 있는 원숭이를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암컷이 차오 무리에게 당하고 있을 땐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무리의 지지 중에서도 암컷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깔록은 다시 서열 높은 암컷들로부터 그루밍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차오의 곁을 지키는 원숭이들은 점점 줄어들어 갔습니다. 어느덧 깔럭은 차오에게 대항할 수컷 동맹 세력도 상당히 확보했습니다. 입가에 상처가 있는 이 수컷은 깔록의 오른팔입니다. 자기 편에 선 수컷들과는 마운팅을 하며 확실한 충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깔록이 공들이고 있는 수컷이 따로 있습니다. 유독 털 색깔이 짙은 이 수컷 원숭이는 차원에서 세 번째로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힘있는 수컷입니다. 깔록은 평소 그루밍을 자주 해주면서 이 수컷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이 마지막 지원군을 얻는데 성공했죠. 반격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들에게 서열과 영역이 중요한 건 무리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개체 수는 무리의 질서를 위협하고 점점 극단의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도시 정글의 원숭이들에게 지금은 혼돈의 시간입니다. 사원의 펜스 위에 밖을 경계하는 원숭이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원 밖 원숭이들이 사원 앞 도로까지 몰려들기 때문이죠. 원숭이들이 이 시간에 도로를 활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퇴근길에 정체되는 차를 노리는 겁니다. 마치 검문 검색하듯 차와 차 사이를 옮겨다니며 먹이를 찾습니다. 차량을 훼손한 원숭이에게 화가 난 운전자가 원숭이를 쫓으려 하지만 영악한 원숭이들은 슬쩍 숨더니 약 올리듯 다시 차에 올라탑니다. 아휴, 저 차는 어쩌죠? 완전히 원숭이들의 무법천지군요. 아무리 차가 빵빵거려도 먹이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차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네요. 라야는 자꾸 품을 벗어나는 새끼가 불안합니다. 요즘 사원 안에서 싸움이 더 잦아지고 차오무리 수컷들의 폭력이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미를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 암컷은 수컷에게 정말 인정사정 없이 당하는데요. 다들 무서워서 말릴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차오무리 수컷은 지금 교미할 암컷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암컷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그런데 암컷은 수컷이 좀 별론 것 같은데요. 수컷이 암컷에게 집요하게 들이대자 지켜보던 다른 수컷이 끼어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암컷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수컷들끼리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야생에서도 수컷들은 교미 때문에 자주 싸웁니다. 그래서 현명한 우두머리는 암컷들을 독차지하지 않고 부하 수컷들에게 짝짓기 권한을 적당히 나눠줍니다. 불만을 갖지 않도록 말이죠. 일종의 지배의 기술인 거죠. 차오는 그 특권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차오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차오 무리의 수컷이 깔록 무리의 암컷까지 위협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깔록이 곧장 달려갑니다. 그동안 차오 무리의 횡포를 꾹 참아왔던 깔록도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암컷까지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때를 기다려왔던 깔록이 마침내 행동에 나섭니다. 깔록이 1인자의 자리로 향하자 지켜보던 깔록의 오른팔도 뒤를 따릅니다. 차오의 부하는 깔록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칩니다. 깔록과 그의 오른팔이 나서자 평소 깔록을 지지했던 원숭이들이 하나둘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깔록이 송곳니를 드러내며 선전포고를 하자 차오가 덩치 큰 부하를 내보냅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깔록의 오른팔이 싸움에 선봉에 섭니다. 깔록과 차오의 무리가 성벽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수적으로 밀린 차오의 수컷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깔록 무리가 하나씩 차오 수컷들을 제압해 나갑니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차오 무리의 수컷들은 항복의 표시를 합니다. 깔록은 1인자의 자리를 되찾긴 했지만 차오를 몰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차오는 오들의 패배를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 무리에서 우두머리 싸움은 사실 한 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깔록과 차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원에 또다시 경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원 원숭이들이 사원 밖의 원숭이들을 경계합니다. 누군가 뿌려둔 먹이 때문에 사원 밖 원숭이들이 사원 경계 근처까지 침범했습니다. 이미 최전방에선 싸움이 한판 붙었습니다. 그때 싸움꾼 한 마리가 등장하자 싸움을 하던 원숭이들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꾼 원숭이가 사원에 온 목적은 바로 이 암컷 때문입니다. 이걸 본 사원의 수컷이 바로 달려갑니다. 종종 몰래 교미하러 오는 사원 밖 수컷들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은 싸움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원 밖 원숭이들이 갑자기 사원 안까지 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원 여기저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사원 건물까지 침입합니다. 과연 사원 원숭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